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어떨까요?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은 몇이나 될까요? 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국내 30대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애인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7%의 의무 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대부분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기보다 부담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를 위한 공동행동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자선적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돈으로 기만하지 마십시오. 돈 많다고 비고용 분담금으로 한 해 50억씩 내지 말고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삼성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국내 재계 1위인 삼성이 국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에게 요구되는 법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동행동은 삼성 측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결국 요청서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삼성을 시작으로 30대 재벌기업 순회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5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월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약 160만 원, 개인 기준으로 약 99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 시작 연령은 평균 67.9세였습니다. 노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꼽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225만 원, 개인 기준 142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160만 원, 개인 기준 99만 원이었습니다. 조사 시점 현재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응답자 스스로가 노후 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노후에 들어섰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식과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와 용돈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가장 선호했습니다. 이어 정부 보조금, 본인이나 배우자 국민연금, 근로활동 등으로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후 시기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80%는 노후를 대비해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노후에 들어서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지난 2014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민간 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버스회사의 광역급행, 직행 좌석, 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장에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만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받아왔고 특히 병설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병설 유치원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해 8월 납부 요금부터 2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과 관련된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과 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발급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공무원이 중증장애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히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 낮은 물론 이 달빛 가득한 밤에도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고 하는데요. 한여름밤에 즐기는 화성에서의 달빛 산책 함께 가시죠. 김소영 기자입니다. 도심 속에 자리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행궁에 서서히 어스름이 깔리면 관광객들이 저마다 청사초롱을 들고 산책길에 나섭니다. 정자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가락이 발길을 붙잡고 팔달문에서 화성열차를 타고 바라보는 형형색색의 성곽 풍경에는 눈을 빼앗깁니다. 장안문에서 내리면 본격적인 산책로가 시작되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성곽은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화성 달빛 산책의 백미는 정조가 신하를 접견하던 유여택에서 즐기는 전통 궁중공연. 대금과 피리, 해금 장구로 연주하는 경풍년은 잔치상을 올릴 때 쓰던 음악인 만큼 공연의 흥을 돋웁니다. 이어 손사위 하나부터 날렵하게 떨어지는 옷자락 하나에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옛선비의 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립국악단과 도립무용단의 공연은 왕의 잔치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정조 그리고 또 화성 행궁 의례를 가지고 만도 각자 상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무용단과 관객들이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화성의 야경과 전통 연희를 즐길 수 있는 수원문화재단의 달빛 동행 프로그램은 매달 음력보름 전후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노원구 중랑천에 이 더위를 식혀줄 워터파크가 개장됐습니다. 문을 연 첫날부터 많은 구민들이 이곳을 찾아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피합니다.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올해 중랑천 워터파크에는 워터드롭, 워터터널, 고물 탐험놀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구비됐으며 25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풀장도 구성해 편안한 물놀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재밌고 생각보다 많이 재밌어요. 미끄럼틀도 타고 비 오는 기구도 타고 방학에 자주 올 것 같아요. 집과 가까운 곳에 마련된 워터파크에 구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비용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수질도 깨끗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날씨도 좋고 사람도 좋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면은 자주 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마을 근처에 위치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깨끗한 시설을 자랑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이곳이 올여름 구민들의 무더위를 씻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제21회 강원도민의 날 경축 기념식이 강원대학교 백령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미래인재와 도립국악단의 특별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도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출향도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다리를 빛냈습니다. 이날은 친절 봉사, 근검, 효행, 의행, 애향 등 5개 부문의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수상자 시상식과 더불어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다른 시도 인사 12명에게 강원도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강원도를 주제로 한 바디 섀도우 그림자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제4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산인구 감소, 고령사회 전환 등이 이어지는 향후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알리고 기업과 지자체, 시민사회 등 각 분야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체 156개사 조사 대상 중 153개사가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 2013년 장애인 방송 전체 의무 사업자가 달성한 62.1%에 비해 36%의 제공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안정된 자립을 위해 서울 지역 주거지원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미혼 한부모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며 입주 기간 2년 동안 보증금과 관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홀트 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평등의 역사, 변화상을 비롯한 각종 여성 정책, 여성 운동 등의 자료가 집약돼 있는 국내 최초 성평등 정책 전문 공간인 성평등 도서관 여기가 문을 엽니다. 오는 14일 서울 여성플라자 2층에 문을 여는 여기는 여성 정책 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모임과 토론을 상시로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간흥삼동 설린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대지진으로 고통에 빠진 네팔의 회복을 위해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모금한 성금 430여만 원을 어몽길 휴먼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어몽길 휴먼재단은 어몽길 산악대장의 히말라야 16좌 등정 기록을 기념해 2009년부터 네팔 오지마을에 16개의 학교를 지어주는 휴먼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네는 뭐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떠돌이 약사 우룡과 영남부자. 서울로 가던 길에 한 산골 마을에 들어섭니다. 아니겠죠. 마을의 골칫거리인 쥐떼를 쫓아주면 아들 영남이의 폐병을 고칠 목돈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우룡은 피리를 불어 쥐떼를 쫓아내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 마을에 뭔 일이 있었대요? 한국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호러 영화. 한국 영화에서는 잘 만나볼 수 없었던 독특한 장르와 배우들의 앙상블이 관객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를 숨긴 채 살고 있는 남자 샘. 우연한 기회에 밴드의 리더가 되는데요.
매력적인 노래에 밴드는 점차 인기를 얻지만 중요한 순간에 쌤의 노래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고 마는데 My son's name was Josh Manning. This was his song. All the songs. 비긴 어게인과 위플래시를 잇는 올여름 첫 음악 영화. 주연을 맡은 빌리 크루더의 반가운 컴백 소식으로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영화 전반에 걸쳐 흘러나오는 사운드 트랙 또한 작품의 매력을 배가시킵니다. 극단 맨시어터의 신작 연극 프로즌이 이번 달 26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현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가 9월 10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이 되고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0년대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는 슈퍼 콘서트 토요일을 즐겨라 대구 공연이 오는 18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의 공자는 할인이 되고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청각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청기를 싫어할까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보청기를 장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엄마의 노력으로 아들은 날마다 보청기를 고르는 재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에 민간 버스업체만을 언급한 이번 판결문. 국민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는 것, 이 부분은 국가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